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벽 2월 26일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심야방송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자, 이 한국 갤럽 이 말이죠. 이 서울경제의대를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요. 완전히 이제 뒤집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서울경제가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의 차기 지도자, 그리고 공정한 공천 이런 데서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표가 말이죠. 모든 지표가 우리 여당에게 유리하게 파란불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죠. 파란불이 싹 바뀌었다가 과속하면 다치잖아요. 근데 과속 페달을 딱 밟은 사람이 나타났네요. 누구냐? 장성민 전 대통령실 기획관이죠. 자, 장성민 전 의원이다 기획관. 이제 안성에 이제 본인이 내가 험지라도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안성에 출마를 했습니다. 자, 이 안성에 출마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MBN에 출연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150 정도는 충분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안산 상록갑인데 요 얘기를 듣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엄청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1시간 만에 이 한동훈 위원장 명의로 입단속하는 공지를 국민의힘 내부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 요거를 말이죠. 각 부분별로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박지원하고 정동혁이는 컷오프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 더민주 혁신 일종의 개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홍익표 원내대표를 저격하고 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강천석 칼럼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세하게 보도를 못 해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잠이 또 잘 안 오시는 분들 이 칼럼 하나 들어주시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칼럼을 자세하게, 이 칼럼 보면요. 이재명이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 어떤 점에서 사람이 있으면 죄의식도 느껴야 되고 또 윤리의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바로 이런 거가 없으니까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폭망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장성민 예비후보가 장성민이가 드디어 사고를 일으켰어요. 자, 장성민은 그동안에 인사기획관을 하다가 우선 일선 한번 했죠. DJ 때 아주 잘 나갔죠. 국정상황실장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배지를 바로 달고,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에서 이 시사탱크를 하면서 또 인기를 많이 얻었고,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 대선 후보로까지 뛰었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기획관을 했어요. 미래전략기획관. 그러다가 이 엑스포를 담당하면서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죠. 예, 엑스포 예측을 잘못했다. 과장 보고를 했다 등등. 그래서 이제 본인이 험지라도 찾아가겠다. 그래서 안상 상록갑의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준 언론이고 정치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말이죠. 날짜상으로는 어제가 되겠습니다. 25일. MBN 정은갑의 10중 분석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150석을 확보하고 민주당이 한 110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한 160석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이렇게 아주 낭만적인, 그렇죠? 아주 적극적인 의석수를 갖다가 얘기했다가 사실상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과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막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건 막말은 아니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했느냐? 이번 최대 쟁점은 경제와 민생의 문제다. 그런데 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이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야당이 들고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정쟁 불회입니다. 그래서 정쟁을 만일 민주당이 주도하고 특검 이런 걸 가지고 영부인 특검 논리를 간다? 그러면 총선은 완전히 민주당은 폭망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 110석 그 상한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150석에서 160석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그래서 방송을 딱 타고 나니까 바로 1시간 만에
한동훈 위원장이 명의로 입단속 공지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직자와 후보를 상대로 해서요, 문자 메시지를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당직자나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총선 예상 의석수를 과장되게 말하는 이런 근거 없는 전망 삼가하라. 그리고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거다. 우리 국민의힘은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야 할 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는요, 총선 참패 전망이 팽배했던 작년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나아졌고 또 뭘 잘했다고 이렇게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펴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좀 톤다운 하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해당 발언을 접하고 화를 엄청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한동훈, 이 장성민 의원이 이렇게 110석, 150석 또는 160석. 이거는요, 사실 뭐 장성민 의원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있을 수가 있고 역풍이 불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성민 의원은 그냥 여당 후보자가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 대선 때도 뛰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정보를 가지고. 예.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무슨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특정 소스를 통해서 입수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이 즉각 이 화도 내고 바로 공지문을 띄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이 110석, 160석, 65석 이런 얘기는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었던 최병천 소장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엄경련 시대정신연구소장도 비슷한 숫자를 밝힌 바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바로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성민은 공조직 안에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자유분방한 어느 것도 이 부담이 없는 순수 민간인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얼마든지 예측치를 내놓을 수 있는데, 이 장성민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파장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서울경제의뢰를 통해서 여론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자는요, 오늘 이제 날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2월 26일인데 22, 23 그러니까 이제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쭉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콘크리트 지지층은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이거 호남이잖아요. 자, 호남에서 완전히 분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분열 현상이냐? 바로 공천 학살, 불공정 공천, 사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명은 횡재하고 비명은 횡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 공천 프레임이 결국은 호남을 균열시키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1월달 여론조사하고, 1월달 여론조사가 이제 6번째 여론조사고요. 이번이 이제 7번째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1월달 5번째, 이번 2월달이 6번째 조사인데, 1월달 조사하고 비교해볼 때 호남에서 말이죠, 무려 75%에서 60%로 빠졌어요. 이 핵심 민주당 지지층이. 그리고 넓은 의미의 진보층에서도 75에서 67로 무려 이거는요, 8%나 빠졌습니다.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호남 전체적으로 보면은 15%가 빠진다? 더군다나 총선을 갖다가 지금 한 50일도 아직 안 남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보층도 무려, 이 8%나 빠진다? 요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핵심 지지층, 핵심 지역에서만 빠지느냐? 노. 수도권에서도 대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특히 중년층에서 연령부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심의 빨간불이 들어와서 경고를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일시적인 등락에 불과해. 한 1, 2주만 기다려봐. 다시 돌아올 거야. 요렇게 안이하게 여론을 왜곡해서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낙동강벨트, 한강벨트도 전부 다 여당한테 뺏긴다.
이러한 전망들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당 심판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 또 이 김 여사의 백 논란이 있어. 그러니까 여당 심판론이 통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안주한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렇게 확 지금 민심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호남 민심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비상이 걸려야 되는데 비상도 안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도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제 60%로 한 달 만에 10%나 빠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에서 11%로 무려 7%포인트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월달 75에서 이번 달은 60으로 빠진 거 어마어마하고, 국민의힘은 4%에서 11%로 7%나 올라간 거. 예. 그리고 진보 진영 또한 민주당에 등을 돌린다. 그래서 자기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들 중에서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 1월 달에서는 75%였는데 이번에는 8%가 떨어져서 67%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수도권하고 3050 세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 중에 인천, 경기, 민주당 지지도는 한 달 새 3%가 내려가서 41%.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든 우리 국민의힘은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은 1%가 떨어져서 31%. 그리고 30대는 41에서 35로 6%나 빠졌고, 50대는 47에서 44로 3이나 빠졌어요. 다만 40대만이 지난달하고 똑같이 56%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누구한테 투표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누구한테 투표할래? 이제 왜냐면 민주당 후보야, 국민의힘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후보한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요,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가 빠져서 40%가 돼요. 그런데 비해서 국민의 후보한테 찍을래? 이거는요, 41%를 보여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서울경제하고 이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투표 선호도가 민주당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선거는요, 여당 심판론은 58%, 그리고 야당 심판론이 54%, 그래서 전달하고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이제 이번 총선 상황실장인 김민석이도요, 이거 여론 등락은 어차피 1, 2주가 지나면 다시 또 바퀴가 돼. 고비를 넘겨야 될 거야. 그래서 조정기가 오면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의힘의 사천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용어도 잘못됐어요. 국민의힘이 공천이고 민주당이 사천하는 것이죠. 요런 안일한 해석, 이게 망조가 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한 달 새에 4%가 추락해서 36%, 국민의힘은 올라서 41%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평가도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긍정이 52%인데 비해서 이재명에는요, 부정이 61%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비명 행사, 학살 공천 때문에 3050과 수도권에서 하락률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현역 물갈이 여론도 58%, 이렇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 달 사이에 현역 물갈이 하자 6%나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요.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자, 이재명이의 그 사천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정하지 않다가 53%, 공정하다는 2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공정이 2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습니까? 예.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달 전보다 4%부터가 내려서 36, 민주당. 국민의힘은 3%가 올라서 41. 그래서 국민의힘은 2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국 갤럽이 서울경제의뢰로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을 국민의힘이 앞선 것은 작년 8월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누구한테 뽑을래? 이것도요, 지역구 투표, 비례대표 투표 모두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구 의원을 국민의힘 뽑겠다. 이거는요, 39에서 41로 2%가 올라갔는데 비해서
민주당 찍겠다는 것은 43에서 4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이 정동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을 찍겠다가 39%, 민주당은 34%. 그래서 모두 다 지역이든 비례든 우리 국민의힘이 앞선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공천 파동이 여야의 희비를 가르는 지금 결정타로 지금 분석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천이 공정해, 불공정해, 이거는 똑같이 40, 40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경우는요, 불공정해가 53%로 높아요. 공정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이 민주당 주요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이 30대 인천 경기는 물론이거니와 호남에서도 지지율 하락세가 아주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 역할 잘하느냐?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61%, 잘하고 있다는 36%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역 물갈이와 관련해서는 여론이 세지고 있습니다. 자, 현역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가 59.8%에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작년 10월달 3차 조사 때는요, 51.6%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6%나 넘게 나오고 있다. 물갈이 여론이 지금 세지고 있다. 자, 이런 결과를 이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재명을 비교한 이 지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자료 화면을 통해서 우선요,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 여야 당대표 수행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빨간 거가 이제 이쪽, 이 아래쪽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인데, 빨간 거가 잘못하고 있다. 파란 거가 잘하고 있다요. 잘하고 있다는 52, 못하고 있다가 42.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요, 긍정평가가 10%나 앞서요. 근데 이재명이는요, 잘하고 있다가 36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61, 거의 배 가까운 숫자가 부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상 대결을 했어요. 이재명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보면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2월 달의 경우에 지금 지난 1월 달보다는 3%가 올라서 잘하고 있다가 46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는요, 1월 달에는 잘하고 있다가 45였었는데 지금 2월 달 되니까 42로 3%가 빠져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총선을 쥐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도 공정하다가 국민의힘은 40, 공정하지 않다가 좀 전에 나온 대로 40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공정하지 않다가 27, 공정하다가 53 밖에 되지 않아요. 자, 이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이 굉장히 우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 인물을 발탁하자. 이게 굉장히 지역별로도 셉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거를 자세하게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역별로 말이죠. 자, 이제 이 정도로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골든 크루스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민생 행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민생 행보를 엄청 잘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요,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작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6월부터 시작한 이후로 38%라고 하는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예, 긍정평가에. 부정평가에는 59, 59로 떨어졌습니다. 62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 전국 민생 투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 거. 이게 굉장한 인기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의대 정원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연령별로도요, 70대, 60대, 50대 순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고, 반면에 20대, 그리고 이제 30대 지지율이 낮고, 40대가 19%로 제일 낮아요. 이게 이제 콘크리트 이재명 지지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로는 TK가 54%, 강원이 47, 부울경 44, 서울 43. 이게 높고, 성별로는 남성하고 38, 여성은 37,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긍정 평가가 높은 것은 민생 챙기기,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이것에 대한 강한 원칙적 대응, 이런 것이 이제 굉장한 긍정 요인이 되고 있고, 다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여기에 관해서요,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하고 이제 29일 날 재의결 이거를 지금 하는데, 이 특검에 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재의결하는 조치가 좋다. 이게 64%고 반대가 31%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요인이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올드보이들의 귀환, 이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올드보이들. 자, 그래서요, 이 올드보이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지원, 정동영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박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윤재갑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여기인데 박지원이가 지금 42년생입니다. 82세가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박지원은 해먹을 만큼 능력 이상으로 수십 배 이상으로 해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정동영은요, 지금 53년생인데, 정동영의 경우는 54년생이니까 뭐, 이제 71세인데, 전부 다 5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50년생인데, 재선의 김성주 의원 지역구인 전주, 병에서 5선에 도전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은요, 바로 이제 어제 이재명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천, 과연 올드보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이 당내 갈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지금 이제 공천 분란이 많다 보니까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컷오프 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을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까지 이제 거의 마쳤고, 아까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역 물갈이 여론인데요. 자, 현역 물갈이 여론과 관련해서는요, 58%가, 전국적으로 58%가 바꿔라, 이거고, 반면에 지금 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는 게 좋겠다, 이거는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꾸라는 게 58%인데요. 작년 10월 세 번째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51.6, 그래서 넉 달 만에 교체 여론이 6%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요, 연령이나 지역, 지지정당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대다수 유권자층에서 현역 물갈이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여야 텃밭에서 교체 여론이 절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호남 지역도요, 현역 교체 여론이 56, 그리고 국민의힘 강세적인 TK에서도 51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83%가 바꿔라.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요, 지역별로 보면은 중도층이 많은 충청도 지역에서 바꿔라라는 의견이 68%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 이 압승이 눈에 보이긴 보이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본 내용, 이제 여론조사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의 칼럼, 강천석 칼럼, 제목이요, 총선 이재명 대표의 죄의식, 윤리감각 부재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민주당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윤리 수준을 갖다가 이재명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리고 여당은 돌려막기 공천이 바쁘고, 그리고 아쉽다와 사과한다를 오용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서야 여당도 되겠느냐.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이가 있어가지고 등받이 노릇을 하니까 여당이 나름대로 지금 선박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예. 보다 좀 뭐라 그럴까요? 화끈하게 사과할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칼럼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 4분 정도에서 5분 정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상 이 칼럼이 되겠습니다. 강전석 칼럼. 자, 그래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재명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뭡니까? 총선 후에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런 재난을 당하면 어느 나라에서 이제 긴급 전화를 돌려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구제하러 달려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받쳐주는 이러한 신뢰의 그물이 촘촘할수록 119 전화하면 누구든지 빨리 오는 거, 이게 이제 안정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데, 이게 바로 안정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119 전화와 같은 안전망을 제공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전혀 119 전화와 같이 안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4월 10일이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기 때문에 300자리를 놓고 온갖 종류의 인간이 죽을 둥 살둥 내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당 지지자가 됐건 간에 현재 국회가 나라의 절박한 일, 국민에게 절실한 일을 효율적으로 해왔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원 가운데 유권자가 뽑지 않은 의원도 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현역 교체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총선 후에는 좀 뭐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국 정치를 현재와 같은 절망 상태를 몰아넣는 데도 되는 헌법적 대도적 요인이 있는데, 미국식 대통령 중심 때는 권력을 효율적으로 모아서 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제도가 아니고 다수 독재를 방지하려면 권력을 분쇄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준 제도다. 예. 그 역점을 준 제도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대통령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전성기에 이 결함 많은 제도가 잘 굴러간 것은 제도 허점을 갖다가 정치인 양식으로 메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양식이 사라지니까 미국의 세대 지도력, 그리고 국내 정치 안정, 국가 통일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한국은 4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양식과 양심을 보충할 수 있겠느냐. 제도 결함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고 국회의원을 뽑는 국민 안목이 그대로인데 다른 결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대통령 중심에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 중심의 대통령 권력과 입법권 중심의 의회 권력이 협상과 타협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식 대통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다수당 멋대로 각자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을 좌전시키는 제도로 타락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러한 헌법과 권력구조의 이런 제약 속에서 나라와 국민이 숨이 막히지 않으려면 40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최소한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측정 기준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생사 여부인데, 이재명이 살면 당분간 희망이 없다. 그렇죠. 최소한의 산소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원내 절대 다수당 당대표는 대통령과 함께 국가대표의 소방관의 양축인데, 훌륭한 소방관 제1 요건은 책임감. 책임감은 죄책감과 동전의 앞뒤면 관계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내가 달랭도였다면 한 배라도 더 목숨을 구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동료가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는요, 수많은 동료들이 자신과 연루된 죄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단 한 번도 죄책감을 표시한 적이 없고 죄의식도 없다. 이거는 죄의식이 없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제1야당 당대표로 근무하는 시간보다는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드나드는 시간이 많은데도 죄스럽다는 느낌조차 없다. 이거는 부도덕과도 차원이 다른 무서운 일이다. 옳은 얘기죠. 그의 책임감 수준, 죄책감 여부는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현 정권이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다음 정권을 맡아야 할 제1야당 전체 윤리의식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민주당 공천 과정과 결과 그걸 보여주고 있고, 이재명이는 사회의 전체 윤리의식을 이재명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재명이 그런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도 물들여버렸다. 잘할 것 없는 여당이 돌려막히식 공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태도나 사회 일부에서 들고 나오는 우리 편 잘못 묻어주자 캠페인, 아쉽다는 단어 의미를 사과한다는 뜻으로 바꾼 대통령 사례도 저는 이재명도 버티고 있는데 라는 등받이가 없으면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정치인 이재명에게 한국 최고 소방관으로서 책임감과 윤리 감각이 있는지를 묻는 선거다. 예, 이거 뭐 물어봐야 물으나 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재명에게 투표로 심판해 줘야 된다. 그것이 책임을 묻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